저기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그 나무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게 이제 토가 재물이 되거든요. 목극토, 목극토 해서 이러한 사주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까?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자, 이 나무라는 것은 원래 토양이 있으면 땅에 뿌리 내리니까 나무 뿌리가 굉장히 튼튼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무가 토양이 하나면 이렇게 뿌리 내릴 수가 있지만 지금 토양이 하나 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좀 괜찮아 보이죠? 근데 만약에 토양이 이렇게 많다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 흙이 너무 많으면 이 나무가 흙에 묻힐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원리가 되냐면 이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무가 땅속에 묻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땅에 묻히는 형국이 되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되면 단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오히려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는 단명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서 지금 현재 금이 있다. 자, 나무라는 것은 이게 나무가 자라면 어쨌든 가지를 쳐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는 가지를 쳐주는 그래서 쇠가 필요합니다. 자, 요렇게만 되면 이 나무가 이 쇠를 가지고 가지를 착착착착 쳐주는 느낌이 드니까 이 나무가 모양이 굉장히 잘 살아나겠죠. 그죠? 모양이 반듯해지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금이 명예가 되거든요. 왜냐면 모양을 만들어 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무 하나, 그 다음에 가위 하나, 도끼 하나, 잘라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때는 1대1이니까 이 나무가 위험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것이 나의 모양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명예가 되는데 이 사람 사주에 아주 명예가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나무인데 여기서 지금 도끼가 치고요. 자,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친다면 이 사람은 명예를 주고 또 명예를 주고 또 명예 주고 또 명예를 주면 줄수록 나무는 잘라져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라져 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사람은 명예가 너무 높아지면은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이 사람 사주에서 만약에 나무로 태어난 사람이 불이 굉장히 많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자,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지금 이 나무가 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은 나무로 태어난 사람한테는 이게 목생화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 구성을 가지게 되면 이때는 이 여자인 경우는 이것이 자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는 불을 태워서 불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무로 태어난 사람한테는 이 불화자가 자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떤 운명이 될까?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나무 하나에 불 하나만 있었으면 그러면 이 나무가 불을 피우고 나서도 이 나무가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서 이렇게 불이 많다면 이것은 나무가 불을 피우다가 오히려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형국이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사주로 어떤 여자가 태어나게 되면 이 여자는 자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가 자식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없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자기 몸은
허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주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서 물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자, 물이 하나가 있으면은요, 이 물이 나무를 키워주니까 아마 이 나무는 잘 자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물이 많다면,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물이 하나였을 때는 이 사주가 물을 먹고 나무가 잘 자라겠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무가 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무가 뜨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나무에다 물을 많이 주면 결과적으로 나무가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물이 나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 사주에서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나무가 너무 많으면 이 나무가 빽빽하게 울창하게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섰다면 이때는 너무 울창하니까 나무가 자라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햇볕이 비춰주질 않으니까 굉장히 습기 젖어 있어서 나무가 잘 성장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서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나쁜 역할을 없애주는 것이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사주에서는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 나쁜 역할을 하는데 이때에 나쁜 거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사주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빽빽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금이 있어서 만약에 이 나무를 쳐준다면 이 나무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좋은 사주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 금을 가지게 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주에서 병은 들어있지만 약을 가지고 있는 사주니까 좋은 사주가 되고, 만약에 이 사주가 자기가 타고나질 않았다면, 자기를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다면, 그럼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오는 운,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개 해고, 뭐 올해는 뭐 토끼 해고, 올해는 뭐 닭의 해다 했을 때 그 오행을 가지고 만약에 이 사주가 나무가 너무 많으면 운에서 금의 운을 만나서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면 그의 운은 좋은 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사주에서 물이 너무 많다면 이것은 또 물 때문에 이 사주가 나무가 뜨게 되는 사주죠. 그죠? 그럴 때 사주 안에서 토가 있어서 이 물을 잡아준다면 이 사주는 좋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주이고, 만약에 사주에서 토가 없어도 운에서 만나서 얘를 제거시켜 준다면, 이러면 이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좋은 운명이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사주에 화가 너무 많으면 사주 원국에서 물이 있어서 이 불을 끄든지, 아니면 사주에서 없으면 운에서 만나서 불을 꺼주면 이때는 좋은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주 전체를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무엇 때문에 이 사주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발견을 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주 안에서 해결을 해주면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사주에는 없지만 운에서 만나면 이 또한 좋은 운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원국에서 좋은 운이 있어야 운을 만나도 이 사람이 발복을 하지,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쳐내지 못한다면 운에서 만났을 때는 그 운에서는 잠깐 좋아져도 다시 나쁜 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주는 사주에서 생년월일시, 말하자면
연월일시에 하늘과 땅의 기운인 8자가 이 구성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는 운보다는 사주 원국에 태어난 사주 팔자가 가장 더 중요합니다.